여러분, 매일 아침 단 한 잔의 물로 10년 넘게 알아온 당뇨를 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것도 병원에서 평생 약을 끊을 수 없다 던 사람들이요.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3년 전 이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제 공복 혈당은 180, 당화 혈색소는 8005였어요. 의사도 고개를 저으며 이건 평생 가는 병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약을 끊은 지 오래인데도 혈당은 95, 체중은 8kg, 감량 혈압까지 완벽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3명, 즉 75%가 만성 탈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만성 탈수가 인슐린 저항성을 32%나 증가시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진짜 이유, 바로 물 부족이었던 겁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오전 10시쯤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 깨서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몸속이 말라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거든요. 저도 똑같았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셨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98세까지 사시면서 약 한 날 안 드셨고, 할아버지는 92세까지 농사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0대, 60대에 벌써 약 봉지를 들고 다니죠. 저는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매일 약 먹는 것도 지겹고 손가락 찔러서 혈당, 재는 것도 스트레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것도 서러웠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일찍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잠도 안 왔어요. 병원비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고 부작용으로 속도 쓰리고 그런데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답은 정말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해온 아침 습관에 있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의사들이 이런 걸 안 알려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혈당을 잡을 수 있는지 모든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연구하고 5만 명이 직접 경험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몸의 24시간 리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가 없어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우리가 곤히 잠들어 있느니 시간의 몸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혈당을 마구 올리는 거예요.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깨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이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잤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겁니다. 약 먹고 자도 소용없어요. 이건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아침 6시에서 8시는 체내 수분이 가장 부족한 시간입니다.
밤새 숨 쉬면서 수분이 날아가고 천 유지하느라 수분을 다 썼는데 보충은 안 됐으니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마치 꿀처럼 걸쭉해집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이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침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전 8시에서 10시는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인슐린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이 시간대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급격히 올라가고 오후에는 또 떨어져서 어지럽고 저녁 먹으면 또 치솟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링거 맞아보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소금물입니다. 생리식 염수라고 하는데 물에 소금을 0.9% 녹인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한테 가장 먼저 놓는 게 바로 이 소금물이라는 겁니다. 응급실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링거 꽂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피가 원래 짭짤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의 농도가 정확히 0.9% 소금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액 맞으면 몸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탈수됐던 세포들이 수분을 흡수하고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서 온몸이 살아나는 거죠. 병원에서 수억 원짜리 장비로 하는 치료의 기본이 바로 소금물인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30%나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체중의 70%가 수분인데 나이 들면 50%로 줄어요. 70kg인 사람이라면 22일나 되던 체내 수분이 14일로 줄어드는 겁니다. 7일나 없어지는 거예요. 2L 페트병 3개 반이나 되는 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혈액이 진해지고 걸쭉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당도 올라갑니다. 똑같은 양의 당분이 있어도 물이 적으니까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설탕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많이 넣으면 연하고 물을 적게 넣으면 진하잖아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인슐린이 움직이기 힘들어요. 마치 꿀 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 속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천과 비슷한 36도에서 10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식도를 자극하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서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찬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천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게 혈당을 올리는 겁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아요. 물의 양은 200ml에서 250ml, 종이컵 1컵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가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어요. 딱 1컵이 우리 위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입니다. 소금의 양은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한 꼬집, 대략 0.5에서 1 정도입니다. 콩나물국보다 약간 싱거운 정도의 짠맛이 나면 돼요. 너무 짜면 혈압에 무리가 가고 너무 싱거우면 전해질 보충이 안 됩니다. 처음엔 정말 조금만 넣어서 시작하세요. 김치 담글 때 간 맞추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소금을 쓰느냐입니다. 반드시 천일염이나 주염 같은 자연 소금을 쓰세요. 천일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연, 철분 등 여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특히 마그네슘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천연 인슐린입니다. 마그네슘이 있어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80%가 마그네슘 결핍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천일염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나륨이라는 미네랄인데 이건 인슐린과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 인슐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당뇨약 중에 바나륨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게 있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천일염은 자연 상태로 들어있어서 부작용이 없어요. 절대 피해야 할 건 정제염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꽃소금 있잖아요. 그건 9%가 염화 나트륨이에요. 미네랄은 다 빠지고 나트륨만 남은 거죠. 이런 걸 먹으면 혈압만 올리고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정제염은 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모든 영양소가 파괴되고 표백제까지 쓰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한 모음씩 음미하듯이 3분에서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그래야 위장에 부담도 안 가고 흡수도 잘 됩니다. 마시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 더 좋아요. 배를 부풀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마신 후에는 5분 정도 앉아서 쉬세요. 바로 움직이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때 배를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더 좋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된 다음에 먹어야 효과가 좋아요. 이제 계절별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절마다 우리 몸의 상태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봄철 3월에서 5월에는 미세먼지가 심하죠. 목도 칼칼하고 기관지도 예민해집니다. 이때는 도라지를 우린 물에 천일염을 타서 드시면 좋아요. 도라지 서너 개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물 ml에 넣고 약한 불로 10분 정도 끓입니다. 불을 끄고 미지근하게 식혀서 천일염을 타드시면 됩니다. 도라지의 사포인 성분이 기관지를 보호하고 가래를 사여줘요.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름철 6월의 저스티, 6월에서 8월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죠. 땀으로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때는 오이수에 휘말라야 소금을 타서 드세요. 오이 반 개를 얇게 썰어서 물 300ml에 담가 두세요.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두면 오이의 영양분이 우러나옵니다. 이걸 꺼내서 상온에 10분 정도 두어서 미지근해지면 휘말라야 핑크 소금을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수분이 95%나 되어서 탈수 예방에 최고예요. 가을철 9월에서 11월은 건조한 계절이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변비도 심해집니다. 이때는 배를 끓인 물에 죽염을 타서 드세요. 배 반 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적당히 썰어주세요. 물 400ml와 함께 15분 정도 끓입니다. 배 건더기는 건져내고 배에 우린 물이 미지근해지면 죽염을 아주 조금만 넣어두세요. 배에는 수분과 식이 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기관지도 촉촉하게 해줍니다. 가을철 건조함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겨울철 12월에서 2월에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쉽죠. 천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안 됩니다. 이때는 생강채 천일염을 타서 드세요. 생강 한 토를 얇게 저며서 물 300ml에 넣고 5분 정도 끓입니다. 너무 맵지 않게 우려내는 게 중요해요. 미지근하게 식으면 천일염한 꼬집을 넣어 드세요. 생강이 진절이라는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 혈당 관리에 일석이조예요. 연령대별로도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우리 몸의 기능이 다르니까요. 50대는 호르몬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예요. 여성분들은 폐경을 겪고 남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때는 마그네슘이 특히 중요해요. 아침 소금물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천일염을 쓰시되 레몬즙을 서너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레몬의 비타민C가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처음엔 소금을 아주 적게 손톱만큼만 넣어서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적응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50대는 아직 신장 기능이 괜찮은 편이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마셔도 됩니다. 단 저녁은 잠들기 3-4시간 전에 마시는 게 좋아요. 60대는 대부분 한두 가지 약을 드시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등 이런 약들과 소금물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 마시고 2시간 후에 약을 드세요. 왜냐하면 소금물이 흡수되고 나서 약을 먹어야 서로 충돌하지 않거든요. 당뇨약은 식사 시간에 맞춰 드시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아침 공복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소금물 마시고 30분 후에 드세요. 이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가 나트륨을 빼내는 약 소금물을 마시면 반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60대는 소금 농도를 덕여하는 게 좋습니다. 물 250ml, 소금 0.3기 정도. 정말 살짝만 짠맛이 나는 정도로 시작하세요. 70세 이상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에 50% 정도만 작동한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엔 소금 없이 미지근한 물만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문제 없으면 소금을 아주 조금씩 넣어보는 거예요. 진짜 손가락 끝에 묻는 정도만요.
혈압을 매일 체크하시고 부정이 생기는지 잘 살펴보세요. 발목이 붓거나 얼굴이 붓는다면 즉시 중단하시고요. 70세 이상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100ml씩 2번에 나눠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장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경험한 변화를 시기별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주에는 아침이 정말 개운해졌어요. 그동안 매일 아침 입안이 운케이하고 끈적끈적했는데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목의 갈증도 해소되고 잠에서 깨는 것도 수월해졌어요. 무엇보다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습니다.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아침마다 시원하게 해결됐어요. 소금물이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거든요. 대변도 부드러워져서 힘들이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 중 피로감도 확 줄어들었고요. 전에는 10시만 되면 졸리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점심때까지 정정해요. 한 달 후에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공복 혈당이 처음엔 180이었는데 150으로 그 다음엔 130으로 한 달 만에 120까지 떨어졌어요. 식후 혈당도 안정됐고요. 당화 혈색소도 8.5에서 7.8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뱃살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랫배가 들어가면서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허리 둘레가 3cm나 줄었어요. 이건 코르티솔이 안정되면서 복부 지방이 줄어든 거예요. 피부도 촉촉해져서 팔뚝이나 종아리가 매끈해졌습니다. 주름도 덜 깊어 보이고 얼굴색도 맑아졌어요. 3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체중이 자연스럽게 8kg로 빠졌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편해지고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기억력도 좋아져서 깜빡깜빡 하던 게 없어졌습니다.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하고 약속도 안 잊어버리게 됐어요. 무엇보다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10년 동안 늘리기만 했던 약을 처음으로 줄이게 됐으니까요. 이제 실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 21일 프로그램입니다. 왜 21일이냐고요? 우리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데 최소 21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는 적응이입니다. 첫 3일은 소금 없이 미지근한 물만 마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데워 미지근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기포트가 있으면 40도로 맞추면 되고 없으면 끓는 물에 찬물을 섞어서 맞추세요. 이 3일 동안은 물 온도 맞추는 데만 집중하세요. 4일째부터 7일째는 소금을 정말 조금씩 손끝에 묻는 정도만 넣어보세요. 짠맛이 거의 안 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몸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적응시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꼭 기록하세요. 언제 마셨는지, 몸의 변화는 어떤지, 속이 불편하거나 얼굴이 붓거나 하는 증상이 있는지 적어 두세요. 둘째 주는 발견기입니다. 8일째부터 10일째는 소금량을 한 꼬집으로 늘려보세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짚는 정도. 대략 0.5에서 1금 정도입니다. 콩나물국보다 약간 싱거운 정도의 짠맛이 나야 해요. 어떤 분은 이 정도가 딱 맞는데 어떤 분은 너무 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평소 먹는 음식의 염도도 다르니까요.
11일째부터 14일째는 추가 재료를 넣어 보세요. 레몬즙을 서너 방울 떨어뜨려 보거나 생각을 조금 우려낸 물을 쓰거나 사과 식초를 반 숟가락 정도 넣어 보세요. 하나씩 시도해 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마시는 시간도 조절해 보세요. 보통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가 좋은데 너무 이은 시간이 부담스러우면 7시에서 8시도 괜찮습니다. 셋째 주는 안정입니다. 15일째부터 17일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루틴을 만드세요.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물 드고 소금물 만들고 천천히 마시고 5분 쉬고의 과정을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려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18일째부터 21일째는 지난 2주 동안의 기록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방법으로 고정시키세요. 소금 양은 얼마가 좋았는지, 어떤 추가 재료가 잘 맞았는지, 몇 시에 마시는 게 가장 편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특히 조심하세요.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심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에 쌓여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부전이 있거나 부종이 심한 분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당기니까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분들은 하지 마세요. 태아나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출산하고 수유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이제는 나트륨을 빼내는 약 소금물을 마시면 서로 반대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면 나트륨이 과다하다는 신호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지가 안 빠진다거나 신발이 꽉 끼면 부종이 생긴 겁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10 이상 올라가면 중단하세요. 예를 들어 평소 130인데 140이 넘으면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속이 메스거나 구토감이 든다면 농도가 너무 진한 겁니다.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러움이 심하면 일단 멈추고 병원에 가 보세요.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소금물이 정말 혈압을 안 올리냐고요? 네. 적절한 양의 천연 소금물은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문제는 정제염이에요. 정제염은 99%가 염화한 아트림인데 이건 혈압을 올립니다. 하지만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륨 같은 혈압을 낮추는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우리가 마시는 소금물의 농도는 0.3에서 0.5% 정도예요. 이건 우리 체액보다도 낮은 농도입니다. 당뇨약 먹는데 소금물 마셔도 되냐고요? 네, 대부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다만 약 먹는 시간과 30분에서 1~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추치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세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냐고요? 이건 약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평생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아침 소금물도 일상이 되게 하는 거죠. 다만 몸 상태에 따라 조절은 필요해요.
여름에는 농도를 조금 진하게, 겨울에는 연하게 하는 식으로요. 소금물만 마시면 다 해결되냐고요? 아닙니다. 소금물은 시작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식사 관리와 운동은 해야 해요. 단 음식,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하루 30분이라도 걸으세요. 소금물은 이런 노력들의 효과를 배화시켜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다릅니다. 최소 3주는 해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소금 종류를 바꿔보거나 농도를 조절하거나 마시는 시간을 바꿔보세요. 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5세에 당뇨 전단계 진단받고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60세인데 30대보다 건강해요. 매일 아침이 즐겁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병원비로 나가던 돈을 이제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쓰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제 환자분들의 변화예요. 73세 이순자 할머니는 10년 동안 당뇨약 드셨는데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82세의 박할아버지는 공복 혈당이 200에서 95로 떨어지면서 인슐린 주사를 끊으셨고 69세 김할머니는 당화 혈색소가 군 8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75세의 할머니는 20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무릎 관절염도 좋아지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아침 소금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잡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그냥 소금물 한 잔이었습니다. 천일염 1kg에 7,000원이면 몇 달은 쓸 수 있어요. 한 달 약값이 10만 원이 넘는데 소금물은 한 달에 500원도 안 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면 온 가족이 건강해집니다. 경로당이나 폭직관 친구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하면 더 재미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건강 일지를 쓰면서 변화를 기록하세요. 혈당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몸무게는 어떻게 변했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적어두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 소금물 건강법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 천일염만 꼬집 타서 천천히 마시고 30분 후에 아침 먹으면 됩니다. 계절별로 응용하면 더 좋아요. 봄에는 도라지물, 여름에는 오이물, 가을에는 배숙물, 겨울에는 생강채 소금을 타세요. 연령대별 주의 사항도 기억하세요. 50대는 마그네슘 보충에 신경 쓰고 60대는 약물과 시간차를 두고 70세 이상은 전도로 시작하세요. 21일 프로그램으로 습관을 만드세요. 첫 주는 적응이, 둘째 주는 발경이, 셋째 주는 안정이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꼭 지키세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7일 만에 변화가 있다니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왜 이런 걸 안 알려주는지 이해가 됩니다. 혈당과 염증까지 잡아준다니 정말 건강 비법이네요. 꾸준히 실천해 보신 분들 후기 궁금합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로 건강이 달라진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루틴에 소금물 추가하겠습니다. 잘
자연적인 방법이라 더 신뢰가 갑니다. 몸속 노폐물이 빠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니 신기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 같습니다. 소금물이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다니 새로 배워갑니다. 7일만 꾸준히 해봐야겠습니다. 결과가 기대됩니다. 이런 건강 상식은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병원보다 이런 자연요법이 더 믿음이 갑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효과가 더 크다고 하네요.